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맨에서 지금은 대한민국 연예인 1호 출신 상담 코칭 심리학과 교수로 활동하면서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 권영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또 상담 전문 코칭 전문가로서 기업을 찾아다니고 또 어려운 또 감정 노동자를 찾아내서 힐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치유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보니까 표정은 밝으신 것 같은데 근데 속에 조금씩은 행복을 원하시죠? 네. 왜냐면 사실은 불행을 원하는 분은 없거든요. 그러면 또 회복을 원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행복과 치유, 회복을 이야기할 한 분을 또 소개합니다. 제가 이분을 어떻게 소개할까 고민하다가요. 이러면 어떨까요? 얼룩진 우리의 마음을 닦아줄 천사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우리 매력적인 목소리 인기 가수 소유 씨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만 한 말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원래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 회복과 치유를 드리기 위한 거. 오늘 이왕 나오셨으니까 좀 노래도 들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노래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치유 그리고 회복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프로그램 타이틀이요. 마음 해피 앤드 유입니다. 이 마음 해피 앤드 유는요. 안전보건공단의 대국민 캠페인 캐치프레이즈로요. 우리 감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가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의미인데요. 소유 씨 혹시 감정노동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는 봤는데 사실 정확한 정의를 모르다 보니까 네. 저도 좀 검색을 해봤는데 뭔가 이제 회사나 그런 조직에서 자신이 그러니까 조직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로 네. 인해서 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표정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연기해야 되는 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정노동자라는 게요. 내 감정이 우선시 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친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화가 나도 아니면 또 다른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일단 웃는 얼굴이어야 되는데 그럼 혹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직업도 감정노동자라고 생각하는데 소유 씨는 혹시 내 직업도 감정노동자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그 정의에 따랐을 때는 저희도 아무래도 보여지는 직업이고 네. 가수다 보니까 뭐 아파도 뭐 웃어야 되고 좀 뭐 기분이 안 좋아도 이렇게 항상 좋은 모습, 웃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듣고 보니까 뭐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람을 직간접적으로 대면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의 일종의 감정 노동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도 감정 노동자 맞으시죠? 네. 오늘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근데 통계에 따르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노동자 3명 중 1명, 약 우리나라에 700만 명 정도가 감정 노동자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네. 이 직업군도 매우 다양하고요. 이 감정 노동자들이 겪는 애환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730개 직업별 종사자 중에 무려 25,550분을 대상으로요. 이 감정 노동 강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결과 한번 함께 보시죠. 네. 1위가 전화통신 판매원이고 2위가 호텔 관리자, 그리고 또 네일 아티스트도 있고요. 그리고 중독 치료사. 손님이 아니라 고객이 아니라 당사자는 마음으로 조금의 배려를 해주고 또 사실은 사람이 살다 보면요 별의별 성격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면은 우리 감정 노동을 갖고 일하시는 분도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요 감정 노동의 고충을 받는 많은 분들이요 정말 이 감정 노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고 또 서로 치유하는 시간 그리고 회복하는 시간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유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프로그램 소개를 또 섭외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느낌이 어땠었어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보면 다 모든 일이 다 힘들고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 더 뭔가 힐링이라든지 치유받고 싶어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뭐 노래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힐링이 되거나 좀
치유가 하는 마음으로서 좀 가사도 쓰려고 하고 있고 그런 곡들을 듣고 사실 가장 좋은 게 뭐 노래 너무 좋아요. 뭐 어떨 땐 막 내 얘기 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막 뭐 예뻐졌어요. 이런 말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지만 네네네네. 가장 좋은 건 뭐 제가 정말 힘들 때 이 노래를 듣고 뭐 울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풀렸어요라든지 되게 혼자 있을 때 이 노래 듣고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제일 좋아요. 네. 네네네. 그럼 소유 씨도 그거 자체가 회복이 되고 네, 힐링이 저는 되는 그게 거네요. 힐링이에요. 아,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 감정 노동자분들도 아우 수고하시네요. 대단하세요. 아우 없었으면 이런 거 굉장히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야, 사실 이 간단한 건데 그래서요 저희가 이 감정 노동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감정 노동자분들 모시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감정 노동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이겁니다. 네, 바로 공감입니다. 왜 뉴스를 통해서 많은 사건을 봅니다. 사실은 또 공론화가 돼서 이제는 자꾸 개선되는 이제 그런 첫 시작이 보이는 거고 저희도 오늘 그래서 공감이란 첫 번째 주제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하나를 소개할까 하는데 소유 씨가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네네네. 근데 갑질하는 사람으로 좀 도와주셔야 돼요. 제 갑질을 네, 자신 있으세요? 아유 그래도 최대한 보시는 네. 분들이 같이 공감하면서 네. 화가 나실 수 있게끔 열심히 네. 갑질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공지해드리면요. 이거는 소유 씨의 개인 성향이 아니라 저희한테 들어온 실제 있었던 사연을 제가 피해자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또 소유 씨가 한번 도와주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명 호텔 지배인으로 20년 넘게 근무 중인 김아무개입니다. 뭐 경력만 봐도 아시겠지만 저는 제 직업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요. 호텔리어로 평생을 살겠다고 다짐할 정도로 이 일을 천직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는 직업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직장을 관둬야 하나 별별 생각을 솔직히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손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손님은요 1층 호텔 정문 앞 임시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결국 그 차로 호텔 입구가 혼잡해져 갔고요. 호텔을 찾는 다른 손님들은 굉장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뭐 지배인이 제가 나가서 손님에게 전화를 해 이동 주차를 부탁했습니다. 손님 아니 지금 내가 이 호텔에서 중요한 일을 보는 중인데 금방 나가니까 기다리세요. 아니 그 손님은 제가 말도 하기에 앞서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수십 분을 지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손님은 안 오는 거고요. 그리고 다짜고짜 오시는 겁니다. 아까 나한테 전화한 사람 누구야? 어느 미친 삐삐가 전화질이야. 당신 때문에 얼마짜리 계약 날렸는지 알아? 이런 정말? 진짜? 이렇게 해서 계속된 욕은요 무려 15분간 진행이 됐고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돌아오는 거는 참기 힘든 정말 온갖 욕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오늘 행사도 있어서 차량이 좀 원활하게 이동이 안 돼갖고요. 호텔에서 행사를 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 잠시 주차한댔잖아. 말귀 못 알아쳐먹니? 아니 손님 화나신 건 알겠는데 저도 좀 나이가 있고 욕설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좀 안 돼요? 뭐? 이런 욕 좀 처먹어도 돼. 어디 손님 말을 맞고. 야, 아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하며 막 흥분하더니요. 심지어는 제 뺨을 후려치시더라고요. 아니 뺨 맞은 후 상황이 종료됐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후로도 욕설은 더 심해졌고요. 호텔을 이용하는 많은 손님들이 경찰을 부르면서 상황은 겨우겨우 끝났는데요. 뺨을 맞아 아픈 게 그것보다 더 상처난 건요 바로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이 쉽게 아물지를 않습니다. 손님 앞에 이제는 웃으면서 설 사진이 없습니다. 야, 제가 나쁜 역할을 하면서도 네, 정말 얼굴이 너무 제가 하면서도 제가 민망하고 하면서 또 제 목소리를 제가 들으면서도 네. 화가 나고 저라면 웃으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좀 연기를 하시는 편인데 이거는 좀 제대로 못 하시겠죠. 쟤도 괜찮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들 흔히 뭐 저도 못 참을 때
야, 정말 돈 벌기 힘들구나. 세상에 공짜 없구나. 근데 또 내가 이직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좀 개그맨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사를 띄거든요. 근데 참 내 욕을 하는 건 그렇게 다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가끔 가면서 아유, 네, 안녕하세요. 십장생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가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 이제 상담심리학 교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욕을 할 때는 분명히 그분들이 또 어디에서 뭔가 하나 당하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힘드셔서 그런 거죠. 저한테 대신 그렇게 하는 거죠. 라고 하면 그분도 조금 민망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좀 잘 대처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 자리를 싹 피하시는 편이세요? 일단 제가 만약에 그냥 멀리 있었을 때 들은 거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그냥 피하는 게, 차라리 안 들으면 기분이 좀 덜 나쁘니까 피하거나, 아니면 그냥 웃으면서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하거나 그냥 그러는 게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근데 자꾸 웃다 보니까 속은 상하는 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니, 웃는 얼굴에도 침 뱉으시던데 많이 뱉으시더라고요. 사실은 네, 요즘에 네. 또 그 정도로 심해졌다는 얘기가 네,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요 여기 계신 분들도 솔직히 감정 노동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고요. 또 현재도 감정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경험담을 모아봤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함께 보면서 그 해답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고객님.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기준에 따라 부분에 달라서. 대해서 정확히 한번 상담 받아볼 수 있도록 네. 저희 그럼 이 번호로 제가 바로 확인해가지고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보내세요. 네. 얼굴 없는 감정 노동자 텔레마케터. 걱정, 진심. 우리의 목소리엔 표정이 있습니다. 2년 정도 전이었을 텐데 한 40, 50대 정도 아버님께서 이제 고객님으로 이제 저 전화를 주셨는데 받자마자 왜 사는 새끼가 왜 전화를 받냐, 여자 바꿔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비 아닌 비라 발언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어쨌든 용무 도와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통화 끊을 때 그때 좀 알겠어요라는 이 한마디만 해주셨어도 그래도 내가 이 분은 제가 어떻게 해서 케어를 했다 이렇게 했을 텐데 마지막에 통화 끊을 때 다른 일 알아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좀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매번 공부를 하고 이제 좀 잘 안내해드려서 좋은 쪽으로 컨설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좀 많이 회의감이 느끼고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예. 이제 저희 회사에 뭐 멤버십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회사적인 부분이라서 더 이상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 고객님께서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안 해주냐, 그렇게 해서 내가 왜 통신비를 왜 내가 내야 되냐 그러면 난 안 낼 거다, 못 한다, 나 다른 데 옮길 거다, 지금 처리 안 하면 나 전화 안 끊을 거다. 그리고 제가 최대한 케어를 해도 고객님께서는 말씀 듣지 않고 끊어주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계속 욕설만. 여보세요? 이번 달 그거 얼마 나왔어요? 네, 48,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지난달보다 데이터 통화료가 18,000원 더 청구되셨네요. 나 데이터 그런 거 쓸 줄 몰라. 고객님 혹시 가족분이나 다른 분들께서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안 썼다고 하잖아.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저희가 잘못 부과된 것보다는 혹여 고객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셨다면 다른 분께서 아가씨, 말투가 왜 그래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야,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주의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죄송합니다. 여기 20만 원 이상 구매하면 사은품 주는 거 맞죠? 네. 영수증. 네. 고객님, 영수증 하나가 어제 구매하신 거라서요. 2만 원 부족하시네요. 아유, 그냥 줘요. 어제든 오늘이든 다 여기서 구매한 건데.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 사은 행사가 당일 구매 영수증만 가능합니다.
야, 내가 여기서 구매한 게 얼만데 사은품 하나 못 받아가? 죄송합니다. 저희 규정상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마주하며 고객을 살피는 감정 노동자. 우리의 웃음엔 감사와 배려가 있습니다. 따뜻한 웃음의 보답은 고객의 따뜻한 말 한마디.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옷 바꾸러 왔는데? 아,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고객님 영수증 있으세요? 없지. 아,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 교환 환불은 7일 이내라서요. 교환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 얼마나 오래됐든 한 번도 안 입은 새 거를 왜 교환을 안 해줘? 너 혹시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니? 죄송합니다, 고객님. 6개월이 지난 상품은 교환해드리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든 안 입었잖아. 왜 교환을 안 해줘? 야, 백화점에서 고객 이렇게 대우해도 돼? 죄송합니다, 고객님. 야, 너 죄송하면 내 얼굴 똑똑히 외워. 앞으로 만날 때마다 죄송하다고 말해. 알았어? 야, 정말 화면을 보니까 황당한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정말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이 상황을 이겨내면서 또 열심히 일하는 우리 감정 노동자분들 응원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도 27년 동안 방송하면서 별의별 경험을 다 겪었거든요. 왜 얼굴을 보는 걸 대면 상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얼굴이 보이는데도 처음에 뭐 했어? 왜 안 해줘? 와,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한 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또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몇 분 계시죠? 혹시 나는 이런 일까지 겪어봤다, 아니면 나는 하루에 사실은 전화를 몇 통 받는데 이런 게 힘들다라고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실 분 계십니까? 먼저 어떤 분, 네, 해주실까요? 네, 마이크 잡으시고요. 아까부터 계속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계속 막 가슴 치시고 막 이러시는 거 맞아요, 보니까 가슴 치시고 막 같은 어우 직업을 하시는 것 하셨는데, 같더라고요. 네네네네.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요? 예, 저는 이제 저축은행에서 고객들이 이제 민원을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하고 네. 발생된 민원을 원활하게 잘 처리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끔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네. 어제 이제 본인이 아닌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이제 자기 아들이 우리한테 채무가 있는데 과도한 금리를 너희가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길래 저희는 본인이 아니면 상담을 일단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고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금리가 도저히 저희가 이룰 수 없는 금리인데, 그래서 고객님 지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니 정확히 확인을 마치고 상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고객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 회사가 잘못을 했고 과도한 사채의 금리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비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금방 소유 씨가 얘기한 것처럼 네. 그냥 이렇게 막 해대는 고객한테 전화를 끊으면 안 되는 아유, 거죠? 큰일 나죠. 그러면 재차 민원이 들어오죠. 2번, 3번 이상으로 더 들어오죠. 혹시 또 옆에 또 다른 분 한번,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화 텔레마케터 쪽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지에서 발생된 사례인데, 네네네. 이제 근무지에서 고객님이 오셔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서 제품에 설명을 하다가 그날은 좀 바빠서 다른 분이 요청하신 건을 잠깐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양해를 구하고 업무 체결을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라는 소리를 지르시면서 막 역성을 내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밑에 말단 직원이다 보니까 네. 죄송하다고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양해를 구했지만 그걸로도는 그 고객님의 화가 풀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를 호출하시고 한바탕 일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저는 정말 울고 싶었죠.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제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그 일을 종사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우리 좀 응원의 박수 좀 주시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실은 감정 노동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정 노동자거든요. 그때 기분이 되게 안 좋으신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체면을 걸었죠. 아,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심호흡을 10번 크게 하고 네. 그날 퇴근해서는 음악을 들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공원 산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감정 컨트롤을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초기에는 많이 어려웠지만 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부분이 몸에 배이다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지금은 그래도 행복하시죠? 네, 지금은 행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소유 씨 듣고 보니까 나는 얼굴 안 보는 전화에서만 정말 심한 욕설을 하는 것 같았는데 이건 뭐 보는 족족 자기 기분을 다 푸는 감정 배설소네요. 아, 제가 아까 말했죠. 웃는 얼굴에도 침 잘 뱉는다고요. 아, 네. 얼굴 네. 보고도 잘하시고 안 보여서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흔히 공감을 어떨 때 쓰냐면요. 남이 기쁠 때 같이 웃어주는 걸 공감이라고 하고요. 남이 힘들 때 같이 울어주면서 어깨 두드려준 게 공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요. 우리 사회가 감정 노동자분들의 고충을 좀 같이 공감해주고 그리고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까 또 한 분도 얘기하셨는데 스트레스 푸는데 또 음악만한 게 좋은 게 없잖아요. 이런 걸 굉장히 좋은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소유 씨의 노래 들으면서 좀 마음을 좀 비울 수 있는 그런 시간. 제가 근데 소개를 좀 해도 될까요? 곡 네. 소개를. 사실 어떤 곡? 이 곡이 제목이 좋은 사람이라는 곡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제 첫 번째 솔로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그러니까 저도 제 주위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항상 아까 내가 여기 왜 있을까? 맞아.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뭘까? 약간 여기까지 가면서 이렇게 점점 끝도 없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잠을 못 이룰 때도 많고 잠자다가 뭐 악몽을 꿀 때도 있고 잠자고 일어나도 좀 기분이 어저께 갑자기 생각나서 안 좋을 때도 있고 근데 그럴 때 사실 친구들이 있어도 제가 겪었던 걸 100% 다 공감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다르다 내가 보니까. 힘들어, 제일 힘든 것 같아. 근데 그런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네. 곡이에요. 가사를 들어보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소유 씨 노래 들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감정 노동자분들 공감하자고요. 자, 뜨거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다른 의식 없이 또 하루가 가고 힘들 틈도 없이 또 걷다가 보면 힘든 것도 또 까먹고 다른 사람들과 널 비교해 너 자신을 탓하겠지만 너도 참 소중하다고 곁에 있기만 해도 많이 따뜻하다고 지금의 넌 관심이 없다 해도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이런 날엔 조금은 울어도 괜찮아 아무 말도 못하고 많이 힘들었잖아 내가 보는 넌 항상 여전히 좋은 사람 그러니 이제 눈을 감고 편히 잠들어도 돼 네, 마음 해피 앤드유. 하루 종일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감정 노동자들의 일상을 공감하고요. 마음을 치유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소유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소유 씨, 만약에 감정 노동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너무 상처를 입다 보면 아프겠지? 아프죠. 네네네. 아프고 짜증도 나겠죠. 나 많이 아프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또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것처럼 우울증에 걸릴 수도 맞아요. 있을 것 같고 또 네. 근데 저는 뭐 연예인들이 많이 걸리는 병, 공황장애 이렇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게 심해지면 공황장애에 걸리고 대인기피증에 걸리고 또 그러다 보면 뭔가 활동을 안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몸까지 아파지실 수 그렇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여력만 됐으면 쉬고 싶죠? 다들 쉬고 싶다고. 사실 그게 마음일 거예요. 왜냐? 우리가 상담 심리학에서요, 정신이 지체를 지배한다고 하고, 우리 동양 철학에서도 이 마음과 몸은 따로 따르지만서도 이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감정의 노동의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게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비단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요, 최근에는 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우울감과 공황장애를 겪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토크 키워드요, 궁금하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네, 바로 힐링의 시간 치유입니다. 우리 소유 씨는 이 감정 노동자의 스트레스 지수를 연구한 통계가 있는데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뭔가 이렇게 수치에서 뭐 0에서부터 10%인지 네. 아니면 1에서부터 100까지인지 약간 이러면 뭔가 되게 찍어보기라도 할 텐데 너무 되게 광범위하다 보니까 일단 아무래도 굉장히 높겠죠. 높을 것 같죠, 네. 그죠? 네, 이 감정 노동의 강도가 심하고요, 컨디션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날은 피로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합니다. 저도 이 통계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자, 한번 통계 한번 봐주시죠. 네, 감정 노동자의 무려 26.6%, 즉 감정 노동자 3명 중 1분 정도가 심리 상담이 필요할 정도로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 노동자들의 우울 증상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해고당한 징계 해직자와 비슷할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소유 씨, 이 사실은 해직자거든요. 징계 해직자. 그 정도로 우울감과 그런 게 굉장히 비슷하다면 이건 내 마음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충격이고 되게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막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렇게 인신공격할 때 너는 다른 직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 넌 이 일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보면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한테 해고당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만큼의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해직은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에게 통보를 받는 건데 감정 노동자분들은 매번 다른 사람에게, 네.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아니면 얼굴 앞에 대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렇게 통계가 나오지 않았나. 8월에 청구된 금액은 16,000... 8월이라고 해? 숫자 몰라? 예? 숫자 몰라. 8월이 이런 정신 나간 걸 봤나? 7월 1일부터 말일까지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금액이 얼매요.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금액이 얼매요. 자, 아직 고객님 말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말일 아직 안 됐는데 8월 청구 들어왔다며. 정신 나간 봤나? 아니 고객님 7월 1일부터 말일 그건 7월이고 이 지금 숫자 8도 구분 못해. 아, 이런 미친놈을 봤네. 이게 실제 고객과의 숫자 8도 구분 못하나 봐. 네. 아무 숫자도 모르면서 네가 무슨 업무를 해. 이런 미친 소리하고. 이야, 소유 씨, 이게 실제적으로 전화 상담 받는, 저희가 잠깐입니다. 아주 잠깐만 들었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근데 갑자기 나왔잖아요. 지금 방금도. 네네네. 근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러면 대책이 없죠. 그래서 막 그런 거 있더라고요. 요즘에 막 그런 유땡 약간 이런 데서 대신 욕해드립니다.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분들에게 진짜 부탁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분 성함 알아. 전화해가지고 저 대신 시원하게 육두문자 날려달라고. 야, 정말 뭐 매일매일 저게 반복되면 못 살겠죠. 가끔인데 이게 얼마나 자주 있는 분도 사실은 또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오늘 또 전화 상담 받는 우리 감정 노동자분들 나오셨는데 한번 어느 분 마이크 잡으시고, 네. 네. 혹시 본인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나 좀 아니면 비슷한 유의 전화 상담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저희 회사 정책이나 고객님께 제공되는 게 정해져 있는데 고객님께서 추가로 더 요구하시거나 업무와 상관없이 뭐 이제 욕설이나 비화나 뭐 언어 폭력을 좀 하시는 경우에는 좀 많이 힘듭니다. 예. 네, 근데 우리 저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되게 이렇게 텔레마케터 분들은 보셨을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영상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방 분이신 것 같은데 여성분인데 남성분이 막 욕하니까 같이 욕하시는 분 있어요. 이렇게 되게 유명한 영상이 있는데 네. 그렇게 만약 같이 욕을 하게 되면 같이 해고가 욕을 되나요? 한다? 정말 시원하게 하시더라고요. 욕을. 너도 하니까 나도 한다 이렇게 똑같이. 그런 사례는 저희는 없지만 네. 일단 저희 기업 이미지란 하락이라든지 네.
그렇게 하면 만약에 저 자신에 대한 커리어가 많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실은 영향도 무너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정말 대한민국 감정 노동자로 살아가는 우리 많은 분들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스트레스를 쌓아두면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또 건강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데요. 과연 이거를 쌓아두고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또 치유 방법은 없는지 우리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감정 노동자들이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 있습니다.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 강박관념에 휩싸여 우울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은 가면성 우울성의 일종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방치하게 될 경우 만성 우울로 갈 수 있거나 불안,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조차도 우리가 그냥 누구나 겪는 당연한 직장 생활의 힘든 감정이라고 소소히 여기고 넘어가게 된다면 나중에는 그 어떤 것에도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조차 없는 번아웃 증후군까지도 갈 수 있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나 강도는 차이가 나고 이것이 병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아 존중감이나 자아 탄력성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스스로를 알아가는 과정은 전문적인 상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명상에서의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알아차림은 우리가 자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자각을 스스로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전문 상담사와 함께 여러 가지 질문이나 통찰을 통해서 빨리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이 앞서서 화면을 통해 봤지만요, 우리 감정 노동자들이 주로 겪는 질환이 많다고 합니다. 뭐 업무 중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가 뭐 몇 가지는 아실 거예요. 그러면 소유 씨는 뭐 대표적인 게 아까 몇 개를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울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네. 일단 어떻게 보면 대인기피증이 진짜 많이 생길 때 처음 보는 사람한테 계속 욕을 먹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게 생길 것 같고, 일단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면 좀 더 점점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기 시작하면 그런 뭔가 심리적인 병에 쉽게 더 노출되다 보니까 그렇겠죠. 아마 여러 가지가 있고 네. 그 중에 또 자기를 이제는 나는 나만 이런가, 화병이요. 또 화병도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화면으로 저희가 정리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신적 건강 문제 발생이요, 겉으로는 웃지만요 우울증과 같은 질병이 발생하고요, 이 화병에 시달리거나 업무적 소진이라고 번업 상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다 타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탈진 상태에 이릅니다. 또 자기 비하를 하거나 금방 우리 소유 씨가 얘기해 준 것처럼 자아 존중감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가 정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신과 신체, 이 뗄래야 뗄 수 없는데요. 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고객 응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 있는 직업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 상담의 경우 오래 앉아 있으니까 요통이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막 앉아 계시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그런 말, 앉아 있어서 엉덩이가 퍼지는 것 같아,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팁을 드리면 앉아 있다가도 뭔가 이렇게 손으로 내 엉덩이를 한 번씩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손을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올려주고 약간 조금 이렇게 좀 떨어져서 앉았다가 네네네. 그리고 서서 이렇게 발 뒤로 살짝 차주시면은 좀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기에 이제 좀 이렇게 피가 잘 안 통하니까 여성분들 다리 많이 붓잖아요. 남성분들도 그렇고 그냥 되게 간단하게 그냥 발목 까딱까딱 많이 해주시고 네. 돌려주시는 것도 되게 자주 하는 것만으로도 좀 많이 되거든요. 아니면 네. 쓴 상태에서 조금 다리를 쭉쭉쭉 펴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많은 분들 나오셨는데 혹시 여기서 나는 이런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라고 하시는 분 좀 있습니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뭐 어떤 분도 괜찮습니다. 네, 마이크 잡으시고요. 네. 저는 이게 혼술을 하는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네. 평상시에 점심을 간단히 먹고 예, 낮에 이제 근처 공원을 매우 빠르게 파워워킹을 합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귀 뒤로 바람 스쳐가는 거하고 괜찮죠. 예, 한쪽 귀에는 음악을 듣고 야. 한쪽 귀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잠깐 30-40분씩 운동을 해서 좀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지금 몇 년째 일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업종에 20년 정도 재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은 음악 들으면서 공원을 걸으면 20년 버틸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 정도는 가뿐할 것 같습니다. 도 같으셨네요. 도일이십니다. 네. 네. 그런데 오늘 저희 소유 씨랑 왜 했을까요? 좋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소유 씨, 아까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공감이었거든요. 네. 이제는 우리가 느꼈으니까 네. 다들 아니까 뭔가 치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치유될 만한 노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조금 신나는 곡을, 사실 제 앨범에 신나는 곡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행사 가도 제가 부르면 너무 네가 보고 싶고 너가 날 떠났고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막 이런 네. 노래만 부르다 보니까 네. 이번에 앨범을 만들면서 좀 신나는 노래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 앨범에 들어갔던 Fun이라는 곡 준비했거든요. 네.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소유 씨의 펀이 박수로 소개 듣겠습니다. 네. 어떤 눈빛이었을까 궁금해. Tell me, tell me, tell me. 자꾸 웃음만 나와도 이렇게 Love it, love it, love it. 너 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말도 들리지 않죠. Baby, I'm so lonely. 이미 난 정해졌으니 있어요. 솔직해지고 싶어도 All for you. 어떤 상상을 해도 있어요. 불안해하지만 바라보잖아. 궁금해져 너와 날 맞추는 mood. So funny, so shiny, always sunny, so good. 나의 기쁜 이 시간이 Love it, love it, love it. 주변에서 둘러도 돼. 어리숙해도 it's alright. So funny, so shiny, always sunny, so good. 네, 하루 종일 고객을 상대하는 감정 노동자들의 일상을 공감하고 마음을 취해보는 시간, 마음 해피 엔드입니다. 근데 소유 씨, 혹 최근에 감정 노동자 보호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는데 사실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겠죠? 그렇죠, 간단한 거죠. 네, 뭔가 이제 뭔가 그런 폭언과 네. 폭행들이 근절이 되는 그런 법이 빨리 실행됐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이 매스컴을 통해 갑질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요, 이제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크 키워드는요, 바로 이겁니다. 네, 바로 배려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사실은 뭐 배려라는 말 되게 중요치 않아요? 저는 배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뭔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그렇고 친구끼리도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배려가 가장 좋은 인간관계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해요, 항상. 네. 오늘 막 새로운 말을 많이 해주시니까 달라 보여요. 꼭 선생님 같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사실 저도 이런 데 관심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요. 심리학 책도 많이 읽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공부한 입장에서 보통이 아니라 관심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감정 노동자 보호법이 우리 사회의 배려의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감정 노동자 보호법 속에는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 신설된 산업안전보호법 제26조의 2,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오늘은 너무 기니까요, 그냥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조치. 이제 폭언하는 고객의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폭언을 듣잖아요. 바로 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여유롭게 상황에 따라서 폭언에 대한 경고나 녹화, 녹음 증인하고 알린 후
종료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폭언이 이어지는데 마음이 불편해도 쉽게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법안이 생긴 만큼 고객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통화를 하시는 분들께서 좀 상담사분을 배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저렇게 갑질하는 고객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사장 바꿔, 담당자 바꿔 그러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 사업주에게 업무의 중단도 요청할 수 있지만 권한이 또 사업주에게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해요? 눈치 보여가지고 눈치 보이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이니까요. 사업주는 직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을 하나 더 볼까요? 부당 해고 금지. 네, 부당해고 금지입니다. 사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요,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를 어길 시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뭔가 찍히면 사회생활이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좀 고민되죠, 그러면은요. 근데 사실 직원들이 열심히 해야 회사가 크는 건데, 근데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처럼 직원분들의 복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그렇게 좀 열린 마인드로 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업주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실은 감정노동자분들이 제대로 된 일하는 환경이 돼야지 사실은 그 사업이 더 되지 않겠습니까? 공감하시죠? 그럼 우리 좀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좀 응원의 박수. 네네. 이 감정노동자 법안이요, 2018년 10월 18일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첫걸음 단계입니다. 사업장에서도 우리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잘 지켜지고요, 다 같이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감정노동 현장으로 가봤는데요. 화면 통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윤나라입니다. 폰을 잃어버려서요. 제 아이 사진이 거기 좀 많이 있는데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정지 지금 바로 신청해 드렸고요. 제가 뭐 더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고객님,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 폰에 네, 먼저 떠난 제 아이 네. 사진이 꼭 찾아야 돼요. 일단 진정하시고요. 일단 저희도 이 휴대폰이 고객님께 꼭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수시로 연락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까 화내서 미안해요. 아이고 고마워요. 부산에 위치한 한 통신사. 오늘도 텔레마케터들은 고객의 마음을 가까이서 듣고 있습니다. 이곳은 자연의 따뜻함 속에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해 직원들을 배려했는데요. 업무 틈틈이 별도로 마련된 휴게 공간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도 있고요. 점심시간은 직원들이 스트레스 존에서 다양한 무료 게임을 즐기며 오전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어버립니다. 종일 앉아서 전화를 받아야 하는 텔레마케터들의 지친 몸을 위로하는 공간들도 있습니다. 전문 안마사가 있는 안마실에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데요. 지하엔 헬스장과 요가실이 있어 퇴근 후에도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혹여나 심적으로 힘들 수 있는 직원들을 위해 명상교실, 심리상담실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일하면 그들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겠죠?
요즘 운동을 하면서 건강 관리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인바디라든지 혈압 측정기가 생기면서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혈압도 측정을 해보고 이제 인바디로 내가 운동 관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걸 체크해보면서 가까운 곳에서 건강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건 따뜻한 말 한마디. 고객의 칭찬 속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동료들끼리도 서로에게 칭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사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칭찬은 직원들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겠죠? 복지 환경도 점점 좋아지고 만약에 텔레마케터의 그 특징을 뽑자면 그 전화 한 통화만으로도 서로가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들의 목소리와 메시지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그들의 웃음엔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늘 웃으며 친절히 다가오는 그들은 누군가의 가족이자 친구이며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위해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할 때 아닐까요? 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야, 아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좀 났는데요. 소유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제가 아까 처음에 만났을 때 말씀드렸던 게 그냥 뭐 끊을 때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맞아. 네, 뭐 언니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끊는데 네.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배려인 거잖아요. 맞아요. 작은 배려인 거잖아요. 정말 그냥 이런 것들이 조금 쌓여서 많은 분들이 실천을 하면 약간 내가 화를 내고 있는데 모습이 되게 부끄러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감, 치유 다 좋은데 내가 잘못 MC를 맡은 거 아니까 너무 속상하다라는 시간이 들었는데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기분 많이 좋아지시죠? 바로 이겁니다.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공단에서는요, 이 감정노동관리 10대 수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각종 매뉴얼도 만들고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감정노동자에게 업무 처리 재량권 부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정 노동자를 위한 휴식 시설이나 휴식 시간을 주는 것도 좋고 필요하죠. 고객의 부당한 요구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걸 많은 감정 노동자분들께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또 사실 물론 이제 욕설을 하는 고객도 있지만서도 대부분의 고객이 원하는 것은요, 과도한 친절이 아니고요, 바로 신속한 처리, 정확한 상품 정보와 같은 것들이 고객이 진정 원하는 것이라니까 또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을 위해서라도 기업이 먼저 감정 노동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챙기고요,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아주 필요해 보입니다. 부디 이번에 개정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다시 말해 우리 감정노동자보호법이 감정노동자들의 보다 나은 노동환경을 위한 첫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원하시죠? 네. 다시 한번 꼭 되길 바라면서 우리 원하는 박수 한번 부탁드리자고요. 네. 소연 씨, 갑자기 기분이 막 좋아지면서 이 사람다는 정말 이런 세상에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살맛나는 세상.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럼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사실은 회사에 바라는 점도 많을 것 같아요. 또 고객에게 바라는 점도 있을 것 같고, 한번 마이크 편하게 잡으시고, 오늘은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한번 마이크 잡으시고. 저는 약간 그런 텔레마케터 분들한테 궁금했던 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은지. 사실 행복하고 화가 났을 때는 맞다. 사람이 아무 말이나 다 튀어나오지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다, 이걸 알고 있으면 써먹을 수 있는 일이 더 많잖아요. 네네네. 뭐 굳이 텔레마케터가 아니어도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은지 되게 궁금해요. 네, 마이크 잡고, 어떤 말이 제일 행복하세요? 저는 그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건 그 분께서도 불만 있으셨겠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고생했다, 감사하다, 그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고요.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감정 노동자가 아니신 일반 분들한테도 감사합니다라는 그 인사 한마디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인사 한마디. 혹시 다른 우리 이쪽에도 하신 말씀이
뭐 회사 자랑도 좋고요. 고객에게 원하는 거, 회사에게 바라는 거 다 좋습니다. 저도 아까 소유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니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해주거나 아니면 상담사님 덕분에 진짜 해결 잘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너무 뿌듯하고 네. 나 조금 더 상담 열심히 해서 더 만족시켜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곤 하거든요. 혹시 뭐 고객들에게 바라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고객님 뭐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화가 이것만은 나시더라도- 하지 말아라. 약간 이런. 화가 나시더라도 이제 욕설만큼은 조금 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건 이젠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야, 우리 소유 씨, 금방 오히려 질문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소유 씨는 나 정말 이때만은 정말 가수하길 잘한 것 같다. 언제입니까? 일단 항상 무대에 서 있을 때 가장 너무 행복하지만 네. 이게 아무래도 가수는 무대 위에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랑 저와의 거리감이 되게 가깝잖아요. 네. 정말 제가 노래를 막 하고 있는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그러니까 눈으로 욕먹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 되게 위축이 돼요. 네. 근데 또 이게 제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앞에서 막 이렇게 신나게 이러면 나 아까 막 춤췄잖아. 저쪽에서 제가 못 봤네요. 제가 이제 흥분이 돼서 막 그렇죠. 더 뛰어놀고 싶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막 톤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제가 에너지를 쏟는 만큼 또 같이 이렇게 호흡이 되는 것 같지만 네. 아무래도 제 노래를 듣고 좋아해 주시고 같이 이게 뭔가 제 노래를 공감해 줄 때 가장 행복하죠. 맞아요. 사람이 오고 갈 때도 말이 오고 갈 때도 행복하고 정말 칭찬이 오고 갈 때도 행복한데 그 사람이 박수 쳐주고 행복해지면 그보다 행복한 때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소유 씨가 오늘 마음 해피엔드와 함께 했잖아요. 네네. 우리 먼저 우리 감정 노동자 대한민국 이 땅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한다면 어떤 말 해주고 싶으세요? 응원의 한마디. 네. 절대 상대방이 자기를 비방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고 뭔가 좋게 개선할 수 있는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같이 그냥 뭔가를 만들어서 그런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힘내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셔도 이런 감정 노동자 분들에 대한 배려심 그리고 이제 욕하는 자기 자신이 부끄럽다는 걸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감정노동이 보통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계질서와 가불관계가 강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서요. 사실상 한국인 대다수가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감정노동자가 존중받는 문화가 정착되면은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이 감정노동자가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유 씨, 그 마지막인데 제가 좀 부탁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가 마음 해피하면 좀 오글거리지만서도 네. 마음 해피하면은 뭘 해야 될까요? And you. 네, 뭐 동작 있나요? 네, 아니면 뭐 마음 해피? 같이 하트요? 네네네네. 그건 좀 아닌가? 네, 그건 아니면 좀 아닌 것 제가 같아요. 마음 해피하면은 우리 소유 네. 씨와 함께 같이 And you 어떨까요? 엔드 유 뭐 이런 거. 그거 좋아요, 엔드 유니까 좋아요. 뭐 엔드 좋아요. 유라든지 야, 어찌 엔드 유인데 약간 이거는 조금 아니고. 좋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외칠 테니까 여러분들도 네 마음 해피하면 And you 같이 하시는 겁니다. 자, 약간 이거 좀 너무 약간 그럼 어떤 거 좋을까요? And you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네, 자 좋습니다. 마음 해피. And you.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루 종일 내 맘은 먼 곳을 향하고 하늘 끝에선 오렌지 같은 해가 저물고 언제부터 삶의 뜨거운 열기는 사라지고 매일매일 똑같은 지친 모습이 유리창
것이 필요한 누구라도 내 맘을 알아주었으면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 모두가 바삐 떠나가고 우두커니 서 있는 걸요. 차가운 벽을 세워봐도 이미 모두 다 흔들리는 걸요. 터질 듯한 열차가 덜컹이며 어둠 속을 달려가네. 누군가 날 따스히 안아줄 수 있다면 흐흐